안녕하십니까. NRMS의 백악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볼트 프리텐션 기법을 이용한 구조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트 프리텐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트가 다음 그림과 같이 체결하게 되면 이 볼트를 삽입을 하고 이제 위에 상부 프렌지, 하부 프렌지, 그 다음에 이 너트를 이용해서 토크 렌치를 쪼우게 됩니다. 그럼 일정한 토크가 발생을 하고 그 토크에 의해서 볼트는 아래 위로 하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볼트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볼트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옆에 있는 이제 클램프, 프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서로 붙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죠. 이렇게 너트를 이용해서 볼트를 조여주게 되면 이 볼트는 줄어들려고 하는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줄어들려고 하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이 이제 하중이 프리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로드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가 이렇게 체결이 되었을 때, 그다음에 토크는 이 토크 개수 곱하기 볼트의 공칭 직경 곱하기 볼트 프리텐션. 그래서 토크 개수는 고장력 볼트의 경우에는 0.15에서 0.19, 일반 볼트의 경우 0.1에서 0.2. 고장력 볼트의 경우는 실제 저희가 볼트에 보면 이제 인장력이 강한 고장력 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볼트에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직경이 볼트 공정 직경이 10mm일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 조임 토크가 13.5Nm, 일반 볼트로서 토크 개수 0.15 그렇게 적용할 경우 볼트 프리텐션은 약 9,000N이 나옵니다. 볼트 프리텐션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볼트의 체결력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볼트의 체결력 테이블이라는 것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볼트가 이제 조임 토크를 가해서 조여주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볼트의 최대 체결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나타내 놓은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M1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용했을 때는 이게 13.5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 공식 직경이 10mm, 그리고 토크가 13.5, 그리고 일반 볼트 토크 계수 0.15를 적용하게 되면 N, 즉 볼트 프리텐션이 되어있죠. 볼트 프리텐션은 KD분의 T가 됩니다. 그래서 토크를 토크 개수와 볼트의 공칭 직경으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테이블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약 9,350 뉴턴 정도 체결력이 나옵니다. 이 9,350 뉴턴 체결력을 다 체결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볼트가 조금만 하중을 받게 되면 볼트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 체결하고 난 이후에는 볼트에 다른 이제 외력이나 하중들이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70% 정도로 탄성 영역 내일 것, 그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사하고 그 다음에 세목 나사가 또 있습니다. 세목 나사에는 나사 피치 목이 좀 작죠. 가는 나사가 되죠. 가는 나사, 그죠? 보통 나사하고 가는 나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 등급은 ISO에 의해 나사 등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5.8, 8.8, 10.9, 12.9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림과 같이 볼트의 프리텐션을 계산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 하시면
여기 있는 체결력에서 체결력 테이블에서 값을 적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앞 시간에 저희가 이제 볼트 스레드 기법을 좀 살펴봤는데, 이 볼트 스레드 기법을 저희가 적용할 때 이 본디드로 적용했을 경우 해석 결과를 보면 이게 스레드 기법을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좀 찾아보고 하니까 실제 볼트 프리텐션을 볼트 스레드 기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볼트와 너트 간에 완전히 고착된 상태가 아닙니다. 볼트와 너트 간에 약간은 하중에 의해서 조금은 풀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효과를 고려해야만이 제대로 된 죄송합니다. 볼트 스레드 기법을 적용한 해석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본디드를 이용을 해서 볼트 스레드 기법을 적용해서 공칭 직경이 되겠죠. 그리고 피치 디스턴스 1.5mm 유효 반경입니다. 유효 지름. 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제 응력 분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볼트 프리셔널 조건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나사산처럼 이렇게 응력이 발생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더 격자를 조밀하게 높이에 따른 격자를 조금 더 촘촘하게 줘야 합니다. 그래서 권장하기로는 실제 피치 디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피치 폭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한 나사산에서 나사산 사이를 피치라고 하기 때문에 그 피치 폭에 대해서 4개 정도는 들어가 주는 게 4개 이상은 넣어야만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5개의 격자를 넣어줘야 되면 0.3mm 네, 격자의 사이즈가 0.3mm로 해야 되는데 0.3mm로 하기에는 격자 수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해석에서는 0.3mm를 가지고 계산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0.3mm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격자가 좀 많아지겠지만 잠시 확인을 하고 볼트 프리텐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격자가 조금 많이 많아질 겁니다. 0.3mm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 볼트가 체결되는 이 영역만 격자를 조금 조밀하게 주는 방법도 한 번 정도는 높이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는 격자는 조밀하게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이 방향으로만 격자를 좀 조밀하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너트도 부분도 그렇게 격자를 똑같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격자 수가 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접촉되는 이 부분만 격자를 조금 더 촘촘하게 두고 높이 방향으로만 격자를 촘촘하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하시면 실제 이제 볼트의 체결된 것과 비슷한 해석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지금 의외로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틱 상태 해석이라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미리 계산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에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서로 좀 고심을 하면서 가져가자라는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좀 해석 보는데 시간이 조금
결과를 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석을 진행해 보면 우리가 이제 요소는 뭘 쓰는지, 그 컨택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진행되는 계산 과정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false convergence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값이 이 criteria 이 조건에 이 값보다도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display convergence value와 false convergence value, display convergence value도 criterion 보다도 만족을 해야 되고, 지금 세 번째 이제 계산을 진행하였을 때 display convergence value가 크리테리언보다도 낮게 나왔죠. 그래서 일단 디스플레이 쪽은 디스플레이먼트 쪽 변이 쪽은 만족을 했는데 이제 힘 쪽이 이제 여기 크리테리언 수렴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조건에 아직 만족하지 못해서 계산을 더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first convergence value가 조금씩 계속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면서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힘을 한꺼번에 다 적용을 하기에는 방정식 계산하는데 값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산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석 프로그램에서 NCS 해석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계산이 될 수 있게끔 나눠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5번 계산을 하고 나면 계산이 다 완료가 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solution converged after equilibrium iteration 5. 5번 계산 이후에 이제 계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다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elapsed time이 있습니다. 그럼 몇 초 동안 계산이 진행됐는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조금 더 좀 조밀한 실제 나사산의 형태와 같은 이러한 계산이 진행이 되고 나사산의 형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볼트 해석을 하실 경우에는 체결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된다 하시면 프릭셔널 조건을 주고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진행할 볼트 프리텐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델이 되어 있죠. 이 모델에서 이게 볼트가 프리텐션이 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쪼여질 겁니다. 쪼여지게 되면 이 디귿자라고 되어 있는 앵글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가지고 오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들어와 있습니다. 볼트, 너트, 그리고 이제 이 앵글, 솔리드까지 이렇게 들어와졌고, 그리고 초기에 이제 컨택 조건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컨택 조건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세 개. 네. 이 세 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 세 개 다 본디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예전 시간에서도 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본디더 조건이라는 것은 두 개가 완전히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서로 조금의 미끄러짐도 허용하지 않고 떨어지거나 붙거나 외력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아예 고려가 되지 않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앞에 또 볼트 스레드 기법도 마찬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볼트 프리텐션에 의해서 이제 디귿자 앵글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 볼트와 이 면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본디더 조건을 주고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해석에서 프릭셔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트
볼트 헤드의 밑면과 디귿자 앵글의 윗면, 네, 프릭션을 조건을 주고 마찰 계수는 0.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너트 부분과 앵글의 밑부분, 예, 이 부분도 프리셔널로 0.1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봤던 이제 콘택 볼트하고 너트하고 컨택 부분도 프릭셔널로 주고 마찰 계수를 0.1로 주고 볼트 스레드 기법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치가 1.5고 M10에 유효 직경이 9.026 네, 이렇게 주고 이제 너트와 볼트 사이에는 볼트 스레드 기법을 적용하는 걸로 조금 해석이 진행되는 걸로.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프릭셔널 마찰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 값은 어떻게 확인을 해서 좀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마찰 계수, 볼트의 마찰 계수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볼트가 서로 딱 붙어 가지고 미끄러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미끄러짐에 대해서 마찰 계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대 금속, 금속도 어떤 금속과 어떤 금속이 만났을 때 마찰 계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확인하셔 가지고 마찰 계수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자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격자가 이게 이제 없고 격자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 격자의 레졸루션은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팬 앵글 센터가 코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스팬 앵글 센터라는 것은 이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각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얼마나 조밀하게 나눌 것인가를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격자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다음과 같은 격자가 형성이 되죠. 예. 그 윗부분 그리고 볼트 부분하고 앵글 부분이 격자가 이 테트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보면 격자 때문에 실제 형상은 이 직선으로 돼야 되었는데 격자 때문에 이 찌그러진 형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헥사메시로 저희가 좀 바꿔주기 위해서 메소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에서 볼트와 앵글을 컨트롤 키로 눌러서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를 하신 후에 메소드에서 멀티존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존에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격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격자가 형성이 되었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격자가 형성되었으면 이제 격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볼트 프리텐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픽스드 부분은 이 앵글의 오른쪽 부분을 좀 픽스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뭐 어느 부분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로드에서 볼트 프리텐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 프리텐션이 작용할 면을 선택을 합니다. 어플라이 클릭을 하고 여기에 프리텐션 값을 9000N의 볼트 프리텐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9000N의 볼트 프리텐션은 아까 보시는 이 식에 의해서 구해진 값입니다. 볼트의 공치 직경이 M10, 10mm, 조임 토크는 13.5Nm, 제일 낮은 경우를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볼트 토크 개수는 0.15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9000N 정도의 볼트 프리텐션이 작용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 볼트 프리텐션이 9000N이 되게 되면 이게 볼트의 최대 체결력이 됩니다. 그럼 이 이후에는 볼트가
내부에서 뭐 인장 능력이나 압축 능력을 받게 되면 이쪽 부분에 볼트 프리텐션이 이미 많은 하중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실제 이 볼트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약 70% 정도 또는 60%그 정도 선에서 볼트 체결력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진행하면 이제 볼트의 프리텐션이 적용된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진행되는 과정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계산이 8번 동안 계산을 진행을 했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금 변형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there is too much penetration at one contact point. 컨택트 포인트 중에서 한 포인트에서 조금 침투가 발생했다. 서로 통과를 해버렸다는 거죠. 실제 통과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한 번에 종료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횟수를 조금씩 이제 결국은 볼트 프리텐션의 값을 조금씩 증가해서 계산을 진행하셨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총 몇 번을 계산을 진행했느냐 하면 총 8번을 계산을 진행했죠. 그래서 여기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force convergenc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force의 값이 calculate 된 값이 이렇게 쭉 낮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이제 force criteria, 만족해야 되는 값이고, 그래서 이 force로 계산된 force의 값이 force criteria를 만족을 해야만이 계산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force뿐만 아니고 앞에 있던 displacement도 있었죠. 그래서 displacement도 있었습니다. 그 displacement는 이제 크게 갖다가 만족은 했고 이미 displacement는 7번 계산했을 때 이미 만족은 했습니다. 그 이제 force convergence가 만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8번까지 계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건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오토 타임 스태핑을 프로그램 컨트롤러로 두게 되면 일반적으로 NCS에서 알아서 이제 나눠서 계산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잘게 나눠야 되는 경우, 더 작게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아마 NCS에서 계산하는 동안에 수렴을 못하겠다 하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인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계산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눌러오면 9,000N의 체결력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력 부분도 이렇게, 그리고 클램프 볼트 부분은 응력이 이쪽이 많이 작용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볼트가 이렇게 휘겠죠. 반대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쪽이 응력을 좀 많이 받습니다. 클램프는 이쪽 부분들이 당연히 휘어지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이 응력을 많이 받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볼트 프리텐션을 확인을 해 보았는데, 저희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볼트를 조우고 난 이후에 안에서 또 내력이 발생을 합니다. 힘이 주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단계를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희가 볼트 프리텐션을 주는 단계가 되겠죠. 아직까지 안에서 뭐 내력이나 외력이 작용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볼트 프리텐션이 가해지고 나서 일정에 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거나 또는 뭐 기계를 작동하게 되면 하중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단계로 세 단계로 저희가 모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넘버 오브 스텝을 3스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픽스드 컨디션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픽스드 컨디션으로 갈 거고, 그 볼트 프리텐션은 일단 로드가 9,000N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갔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값들을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볼트 프리텐션은 이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로드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볼트 프리텐션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부터는 이 적용된 볼트 프리텐션이 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락이라는 게 락, 잠궈버린다라는 거죠. 딱 그래서 잠근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첫 번째 볼트 프리텐션이 적용되고 나면 더 이상은 볼트 프리텐션이 적용을 하지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면 힘이 계속적으로 이제 가해지게 되겠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9,000N으로 볼트 프리텐션이 적용하였으면 그 이후 단계에서는 그게 길이가 이제 고정이 돼서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포스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보다는 저희 압력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셔를 가지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압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1메가파스칼로, 그렇게 해야 이제 이 방향을 좀 균등하게 나갈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프레셔는 처음부터 1메가파스칼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0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도 0, 그리고 여기서도 0, 그리고 세 번째 최종 단계에서 이제 1이라는 값이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압력이 없다가 두 번째도 압력이 없고 그 세 번째 이제 압력이 가지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볼트 프리텐션이 적용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 프리텐션이 적용된 길이가 이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 락이 락으로 해서 잠궈버리게 되고 여기도 잠김이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압력을 가해주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브를 눌러서 계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볼트 프리텐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경우라면 굳이 이런 단계까지 해석은 진행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탈 디포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이에 대해서는 크게 뭐 변화는 크게 없군요. 네. 네네네. 그래서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값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스텝에서 7.4984,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 락을 했을 때 7.499가 이제 변이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안에서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7.43, 0.0 몇 미리 정도 이제 값의 변화는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압력을 밀게 되면 위로 아래 위로 이제 밀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볼트 프리텐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첫째 단계에서 볼트 프리텐션을 적용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락을 적용을 합니다. 락을 적용을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도 락을 적용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볼트 프리텐션 준 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설정을 하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내부의 압력이 가해지는 그렇게 해서 해석이 되는 볼트 프리텐션을 이용하여 해석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